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가 나오셨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접니다. 시즌2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책 보이시죠? 네, 감으로 하는 브랜딩은 끝났다. 이 책의 저자로서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제가 저를 인터뷰하는 방송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신문 10답. 제가 직접 묻고 직접 답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 플러스 AI의 활용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의 브랜드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실지에 대한 해법을 찾으시라고 직접 준비한 방송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지식소통과 브랜드를 소통시키는 여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하는 브랜딩은 끝났다. 이렇게 또 작가로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7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시조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시조새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잖아요. 이제 AI와 함께 하면서 AI 퍼스널 브랜딩 멘토 아우라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이 브랜드를 연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됐고요. 또 책을 쓰는 작가로, 또 강의를 하는 강사로, 프로젝트를 하는 기획자로,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와 같은 진행을 하는 MC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무엇이냐? 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가도록 돕고 싶고요. 저도 그곳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글 쓰고 강의하고 토크쇼하고 프로젝트 기획하면서 살고 있는 조연심이라고 합니다. 와, 긴 시간 시조새라는 이름에서 이제 AI 브랜딩 멘토 아우라조로 다시 활약하게 되신 우리 조현심 작가님, 그리고 또 MC님을 직접 응원하면서 이렇게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식 질문 OT 대신에 이번에는 신문 10답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왜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필수인가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 퍼스널 브랜딩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선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선이라고 하면 여럿 중에서 골라서 선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매 순간 비즈니스를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인선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도, 직업을 가질 때도, 승진을 할 때도, 그리고 또 강의를 할 때 강사를 선정하거나 누군가와 협업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브랜딩 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선될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에 그냥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거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과 인플루언싱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사실 브랜딩과 이 인플루언싱을 헷갈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 온라인에 무언가를 올리는 걸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셜에 퍼포먼스를 하고 리뷰를 받는 게 능력인 시대이잖아요. 소셜 퍼포먼스 리뷰 능력. 근데 제가 무언가를 올리면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려도
뭐 별로 반응이 없고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는 방문자 수가 지금 1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든 인스타그램에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별로 사람들이 저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인플루언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안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딩을 안 하는 건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인플루언싱의 기법으로 본인을 브랜딩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전문성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을 온라인에 한 땀 한 땀 데이터로 쌓는 그런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거쳐도 다른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억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시조새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플루언싱으로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이런 반응을 얻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평생 가는 여정인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기록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결국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한 땀 한 땀 축적된 데이터의 총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당장 주목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디지털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찍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헷갈렸었던 게 바로 그러니까 브랜딩과 인플루언싱을 되게 헷갈려 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인플루언싱이 아니라 브랜딩, 우리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 자신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와, 역시 남다른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지금 AI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에 우리가 검색되는 방식은 데이터의 축적에 의한 결과물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빅데이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0 아니면 1밖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데이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0이고요. 많이 했다, 이것도 데이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1111 이걸 축적을 많이 했을 때 하나보다는 10개보다는 100개 이렇게 실제로 카운터블 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 쌓이는데 그냥 데이터가 0하고 1로 쌓이는 게 아니라 콘텐츠에 옷을 입고 쌓입니다. 콘텐츠는 글, 이미지, 영상, 보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이 콘텐츠를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글도 너무 잘 쓰고요. 이미지 진짜 끝내주게 잘 만들고요. 영상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를 쌓는 방식이 AI 덕분에 굉장히 손쉬워졌다. 그래서 누구나 콘텐츠로 자신을 브랜딩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AI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한 뇌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을 AI를 활용해서 브랜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빌리티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변별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있어빌리티하게 소개하거나 표현한 부분들이 많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누구지? 뭘 잘하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니까 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하고 뇌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서 관심을 끊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시대 선택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데이터를 쌓는 게 가능해졌다. 두 번째, 피곤한 뇌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소개하는 거, P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 PR이다. 이 인식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누구? 조연심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AI가 조금은 더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역시 이제 누구나 다 잘 보일 수 있다. 있어빌리티하게 온라인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결국은 선택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네, 피곤한 뇌를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다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를 우리가 원하는 브랜딩 목적지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평판이란 무엇이며 왜 관리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디지털 평판은 디지털 명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자산 가치를 온라인에서 점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누군가 전문가를 소개할 때 프로필을 전달받고 전달하고 하는 방식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할 때 프로필을 보기 전에 검색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 정보가 많지 않으면 뇌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차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생성 AI는 디지털 평판을 모니터링해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걸 통해 이 사람이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부분들에 리스크가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만나서 누군가에게 선택하고 소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검색을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바로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SNS에 그 바이오라고 하죠. 자기소개 문장만 보고도 저 사람을 함께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시대가 된 거고요. 디지털 평판은 온라인에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들의 총합으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AI를 활용해서 나라는 사람의 컨텐츠를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평판이 곧 나의 명함이고 영업사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는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해야 될 때 그냥 소개해주는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라인에 검색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게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디지털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디지털 평판 자체를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실하게 알면서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어떻게 쌓아야 지속 가능한가요? 우리는 어떤 한 번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로 유명세가 얻어지면 그럴 수 있죠. 책 하나 써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것만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게 막 이렇게 혜성처럼 뜬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17년 차 이 분야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확 떠갖고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쓰고 15권 이상의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쌓아야 되냐? 네, 포트폴리오로 인식되게끔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데이터 입장에서 숫자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0, 300. 자, 1은요, 자신의 분야를 확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만한 분야를 찾는 거,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분야를 찾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예요. 이 분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실력 있고 무언가 저 사람 괜찮게 이 분야에서 계속 활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에 퍼스널 브랜딩 분야 그 하나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로는 책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강연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로 쌓아서 후기를 계속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로서의 이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된 이런 쇼를 계속 만들었죠.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브랜드 인사이드도 저의 입장에서는 MC로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총합,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구나, 참 그리고 잘했구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 그걸 최소한 10개 이상은 쌓아야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하나 해놓고 완전히 됐어, 이런 경우는 그게 많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바로 책을 내고 이렇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300 프로젝트입니다. 1. 자신의 분야와 관련돼서 300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권의 책을 읽고 퍼스널 브랜드와 분야에 관련된 100권의 책을 읽고 후기를 남기면 데이터는 이 사람 퍼스널 브랜드 관심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데이터도 또 온라인에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네트워크로 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 퍼스널 브랜딩 분야와 관련된 칼럼을 100개를 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 사람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전문가 맞네 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결국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효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는 정량적으로 300개의 이런 그냥 하루하루 사소하지만 이런 컨텐츠를 쌓는 것들이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스코어, 결과물로 만드는 거, 그 포트폴리오가 최소 10개 정도는 쌓여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퍼스널 브랜드는 포트폴리오로 쌓아지고 그거는 1, 10, 300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쌓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사실 퍼스널 브랜드 하면 되게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난 유명해지기 싫어 이러면서 오히려 이 퍼스널 브랜딩을 거부하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건 지속 가능하게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기 PR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아야만 지속 가능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브랜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와우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인지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저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우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책도 15권을 넘게 썼어? 진행자로서의 경력도 10년이 넘어? 네, 바로 이게 주목하는 효과의 또 다른 표현이 와우 효과입니다.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정보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뇌 때문에 구구절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수많은 솥대들이 들판에 놀고 있습니다. 그 솥대 중에서 나를 찾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 중에 한 마리가 보랏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랏빛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우. 저절로 그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예는 남극의 펭귄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근데 그중에 내가 최고야, 내가 전문가야 다들 외치고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누가 잘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핑크 펭귄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우, 눈에 확 띄죠. 네, 그게 바로 주목 효과입니다. 결국 눈에 띄는 그런 그 정체성 기반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와우 효과입니다. 그래서 와우 효과는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줄 수 있고요. 아까처럼 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인 총합이 10개가 넘으면 사람들은 와우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해도 사람들은 와우합니다. 그래서 와우 효과를 만드는 게 퍼스널 브랜딩에서 다른 사람에게 뇌로 들어갈 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어지간한 정보에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첫인상에 주목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와우 효과라는 거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랏빛 소 확실하게 눈에 띄죠. 핑크 펭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저기 효과와 오래도록 효과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한우물만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전문성을 쌓을 때는 유효하지만 브랜딩 전략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각만큼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꾸 보여야 돼.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이고 이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퍼스널 브랜딩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거와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서 대접받지 못했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블로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보이고 책 정보에서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이고 페이북에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여러 여기저기에서 저에 대해서 정보가 계속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제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전문가 맞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지금 오래도록 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17년째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조새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브랜딩에서 제일 유효한 이 전략 중에 하나가 저는 오래도록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최초가 되거나 최고가 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최초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지만 남들이 안 하는데 혼자 먼저 한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라? 이것도 맞는 주문이긴 하지만 해마다 이 마케팅 분야에 아니면 어떤 브랜드 분야에 1등이라고 하면서 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에 상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가 1등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러므로 최고가 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전략은 오래도록입니다. 최종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강의 때 얘기했던 이 명언을 저의 오래도록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떴다가 유성처럼 지지 마라. 그래서 정말 17년 동안 혜성처럼 뜬 적도 없지만 유성처럼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렇게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쓰면서 포트폴리오로 저를 증명하다 보니까 이번에 쓴 AI 퍼스널 브랜딩 2.0 감으로 하는 브랜딩은 끝났다는 출간 즉시 경제경영 1위 베스트셀러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브랜딩 전략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들은 여기저기 효과, 많은 곳에서 드러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시고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오래도록 효과. 끝까지 여러분의 분야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자주 눈에 띄면 우리는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한 곳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블로그에서도 보이고 뉴스에서도 보이고 이미지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여기저기 보였을 때 우리의 뇌가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오래도록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게 오래도록 하는 거, 나의 이 삶과 같이 가는 게 퍼스널 브랜드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지속 가능함이 됐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본인의 삶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AI는 퍼스널 브랜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7단계 퍼스널 브랜드 구축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7단계를 다시 고도화시키면서 퍼스널 브랜딩 7D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7D 프로세스에 이 AI를 각각을 활용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얼마든지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이번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7D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D가 Discover Myself, 그러니까 나 자신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몇 개를 쓴 다음에 나의 강점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정말 나의 강점을 잘 찾아내 줍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가 그 다음에 Define and Design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define, 언어로 정의하는 게 2단계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언어를 디자인해서 로고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관련돼서 어떤 슬로건을 만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define and design 단계 2단계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AI 프롬프트 다 공개해 놓았습니다. 3단계는 디지털라이즈입니다. 그렇게 2단계까지 만든 나의 정체성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디지털라이즈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라이즈, 여러분만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시고요. 블로그를 오픈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의 콘텐츠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걸 만드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디벨로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스코어를 쌓는 게 디벨로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도 바로 디벨로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제안을 해드렸고요. 300 프로젝트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베스트셀러 책을 내서 그러니까 나의 디벨로프 브랜딩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4단계에 실어 놓았습니다. 5단계는요, differentiate, 차별화입니다. 결국 브랜딩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5단계에 대해서도 프롬프트 공개해 놓았으니까 책과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6단계가 바로 diversify, 다각화라고 볼 수 있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여러분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게 6단계에 해당합니다. 7단계는 다이너마이즈.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 멘티를 양성하거나 자격증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7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런 단계를 쭉 거칠 때 AI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각각의 프롬프트를 이 책 안에 소개해 놨으니까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는 콘텐츠 제작이나 분석, 유통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나의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이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만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 그리고 나만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를 사실은 만들고 조금은 자동화까지 할 수 있으면서 24시간 나를 브랜딩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건 7D 프로세스를 거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셔서 브랜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AI를 잘 활용해서 AI의 프롬프트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거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이 책 감으로 하는 브랜딩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교과서처럼 하나하나 직접 해보시면 확실하게 자신만의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AI 브랜딩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브랜드 전문가가 돼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의 전문가가 온라인에 잘 못 보여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변수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오프라인에 있는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는 누구나 다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AI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느냐? 네, AI는 기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활용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전략적으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중요한 표현은요. 사람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성장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인지도를 올리고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AI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쌓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스토리. 결국은 직접 나와 연관성을 만들어서 그 연관성이 AI의 도움으로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지느냐의 그 연결고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핵심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내가 디지털의 데이터로 쌓일 때 AI의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2.0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속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그동안 제가 하면서 개인 컨설팅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유는 개인을 무언가 해주기에는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개인이 성장해서 원하는 이렇게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퍼스널 브랜딩 0.5 시대를 거쳐 지금 1.0을 지나 지금 2.0 시대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데 0.5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퍼스널 브랜딩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얼굴로 만나고 명함을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하는 거. 그럴 때 내가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고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분들만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 0.5 시대였어요. 그러다 퍼스널 브랜딩 1.0 시대는 바로 온라인과 연결된 디지털상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대가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말하자면은 이 소용돌이 이걸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거 올리면 뜰까? 이거 올리면 잘 될까? 누가 볼까? 어때요? 이게 바로 감으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시대가 퍼스널 브랜딩 1.0 시대라고 한다면 퍼스널 브랜딩 2.0 시대는요. 이제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도 AI 도움으로 알 수 있고요. 그 타겟에 맞는 언어, 그 타겟이 좋아하는 비주얼 이미지 이런 것까지도 AI 도움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를 조금은 자동화할 수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얼마든지 얘는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8시간 일하고 나면 쉬고 뭐 자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딱 일하는 순간에만 일했던 1.0 시대의 컨텐츠 중심으로 했던 브랜딩에서 이제 AI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 2.0을 통해 24시간 365일 얼마든지 나를 위해 브랜딩하게 하고 나는 오프라인으로 시간을 벌어서 진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원하고 꿈꾸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게 퍼스널 브랜딩 2.0의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이고 내 이름이 고유 자산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 2.0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 0.5 시대부터 1.0 시대를 지나 2.0 시대인 지금은 결국은 끊임없이 성장해서 나도 계속 무언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단돌이 하면서 앞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으로 하는 브랜딩은 끝났다. 이 책을 쓴 작가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AI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AI 퍼스널 브랜딩 멘토로서 저는 또 여러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실 거죠? 이제 감 말고 데이터로 전략적으로 브랜딩하는 것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제 꿈을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제 꿈은 놀고 먹고 글만 쓰면서 세상을 여행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응원해 주실 거죠? 진짜로 이번 책 감으로 하는 브랜딩은 끝났다가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과서처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작가님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마지막 방송으로 준비한 조현심과의 신문 10답.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브랜드 인사이트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즌2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즌3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